안녕하십니까. 평생 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5시에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 5시고요. 오늘 시장은 좀 애매했죠. 아마 그러니까 단기성으로 매매하는 분들은 아마 매매가 쉽지 않았을 건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를 보면, 어, 장이 여기서 이제 딱 시작을 하잖아요. 딱 시작하고 그 시가 대비해서 계속 하단에 좀 머물러 있었거든요. 머물러 있고 마지막에 외국인이 매수가 이제 좀 조금 들어오면서 끝은 이제 뭐 약간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사실 이런 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코스피를 보면 계속 위로 달리고 있죠. 그렇죠? 위로 달리고 있고 아주 좀 강한 거예요. 사실은 강한 거고, 지금 같은 코스피의 어떤 신고가 이후에 확실한 유지, 코스피가 유지되거나 상승 혹은 상승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수익이 나야 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코스닥은 계속 좋았어요. 그죠? 쭉 갔다가 여기서부터 상승 전환으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상승 전환해서 쭉 가는데, 지금도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잘 버티고 있고, 수급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 계속 가다가 한번 쭉 올려주죠. 이걸 그러니까 일간 차트로, 일중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일중 차트로 보면 좀 눈에 더 잘 뜰 텐데, 아까랑은 좀 다르죠. 보면은 이게 코스피거든요. 코스피는 시가 대비해서 밑으로 쭉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어서 아마 매수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코스닥은 시가 대비해가지고 처음에 뿡 뜨고, 그 다음에 그래도 시가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수급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실적이 좋은 코스피 코스닥이었다면 코스닥에서는 수익이 좀 났을 거고, 코스피는 뭐 현상 유지하는 뭐 좀 가능했거나 약간의 상승. 하지만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익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예를 들어서 뭐 상장된 주식이 2,000개라고 하면 하락하고 있는 주식 수가 더 많아요. 하락 주식 수가. 하락 주식이 더 많기 때문에 하락 주식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수가 계속 가고 있다. 지수의 기여도가 높은 일부 종목들은 대형주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대형주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중소형주 정도가 몇 개가 반등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주 특화되는 거예요. 대형주, 실적이 좋은 대형주 혹은 중소형주 몇 개 빼고는, 그죠? 특히 IT 쪽, 금융, 뭐 은행, 그죠? 2차 전지, 이건 좀 색다른 거고, 요런 거 몇 개 아닌 이상은 수익이 나지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바닥권이나 많이 빠졌다, 많이 뭐 저평가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종목을 매매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바닥권이라는 거는 바닥권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닥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저평가 역시도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저평가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실적이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주가가 반영을 못하면 저평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흔히 말해서 실적이 미반영된,
실적 미반영된 기업들은 저평가되었으니까 매수하면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실적도 그저 그런데 계속 가라앉아 있고 단순하게 어떤 PBR, PER 가지고만 저평가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또 하나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서 지금 이게 지금 어떤 하락이냐 혹은 뭐 고점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 한국 국내 증시의 방향의 키를 가지고 있는 그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수급이 변화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수급을 볼 때 오늘은 얼마 사고 내일은 얼마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급의 그 추세가 중요한 건데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의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환율 영향에 따라서 어떤 이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만 일단 큰 추세에서 보면 어떤 고점의 어떤 징후라든지 이런 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에서 충분히 실적을 내야 되고 실적을 못 내는 경우에는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라. 포트폴리오 확인할 때 첫 번째는 실적이 좋지 않으면 주식 안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지 않은데 보유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일단은 시장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시장은 이 정도 얘기하고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좀 기분 좋은 뉴스가 좀 나왔죠.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오뚜기 차트예요. 오뚜기 차트인데 요 정도로 볼게요. 오뚜기 차트 흔히 아는 오뚜기 있죠. 오뚜기. 최근 오뚜기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갓뚜기라고 해가지고 그죠? 갓뚜기라는 이름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더라고요. 오늘 국내 재계 한 15위 정도 되는 어떤 그룹을 이제 청와대 초청해서 식사하고 뭐 이런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은 국내 15대 기업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 그죠? LG, 롯데, SK, CJ 뭐 이런 데들이 들어가는 건데 현대 거기에 오뚜기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뚜기는 자산 규모로 보면 한 1조 뭐 오늘 기준으로 보면 1조 한 5,9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시가총액으로 하면 아마 한 2조 한 이것도 한 5천억 정도가 되는 건데 사실 15대 재계 안에 들어갈 회사는 아니잖아요, 오뚜기가. 그러니까 이거 엄밀히 따지면 한 재계 순위 100위 안에도 못 들어가는 회사인데요. 이 오뚜기 주가가 오늘 급등을 했어요, 한번. 그죠? 지금 현재 보면 시가는 9%가 올랐고 종가는 7%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고가로 보면 18%까지 올랐어요. 18% 갔던 게 7%로. 그러니까 18%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7%로 훅 빠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전부 다 이제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는 문재 대통령이 초대를 해서 혹은 이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져서 이 회사에 오늘 또 어떤 이슈들이 나왔잖아요. 이슈가 뭐였냐면 어떤 그 오뚜기가 이제 가격을 10년 동안 라면 가격으로 올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 이유는 서민 경제에 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명예회장이 함태호 회장이 있잖아요. 오뚜기 함태호 회장이 그의 아들인
한명준 회장한테 지분을 주거든요. 이제 13.53. 근데 이 한명준이라는 지금의 그 회장은 지분이 15.38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한 29, 약 29% 정도의 지분을 취득했고 결국엔 이제 최대 주주가 된 사람인데 이때 받았던 어떤 그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1,500억이 나왔거든요. 1,500억 원이 나는데 이거를 앞으로 5년 분납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 멋지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라면 가격도 올리지 않는다 이런 멋진 기사가 나와서 사실 훈훈했죠. 최근에 보면은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6천 원대 주던 거를 7천 원대 주면 사업장 다 망한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온 거에 비하면 좋은 뉴스죠. 근데 얘네 회사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숫자가 3,099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36명 정도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1% 정도밖에 안 되는 비정규직률이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정말 멋지다 해가지고 가뚝이다라는 어떤 기사들이 나오면서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이슈를 받으면서 오늘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감성 뉴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가랑 연관이 있을까요? 이런 감성 뉴스들이 주가 상승의 어떤 기여가 될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이런 뉴스가 주가를 올리는 거는 아주 아주 작은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이런 음식료 업체가 주가가 오르려면 가격 인상이 되는 거가 1차예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긴 하지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회사의 순이익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순이익이. 이익이 늘어야 돼요. 이익이 늘려면 물가 대비해서 가격을 올려야 돼요. 저희 어릴 때 보면 안성탕면이 120원이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0배 가까이 됐잖아요. 그죠? 가격을 올려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쪽 업계예요. 이쪽 업계. 근데 거꾸로 오뚜기는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내년에는 올릴 수 있겠지만 일단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에는 악재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최근에 농심이나 농심이랑 또 누가 있었죠? 삼양. 얘네들 다 가격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뚜기가 오늘 급등한 거에서 특히 개인은 엄청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다 팔아버리는 이런 모습이 해서 조금 주가를 감성적으로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오늘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뚜기 같은 경우에 실적을 일단 보면 2016년도에 순이익이 1,380억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 연도 예상이 1,256억이에요. 순이익이 감소하죠. 주가는 하락해야지 정상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감성 뉴스와 주가는 좀 별개일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일단은 오뚜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오전 시황에 보면 제가 빅스 지수라고 공포지수 그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었잖아요. 지금 공포지수가 뉴욕 증시에서 옵션을 반영한 빅스 지수가 9 정도대였어요. 9.5 정도. 근데 원래 보통 이 빅스 지수는 10에서 20 정도로 움직이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느껴지면 보험성 해지 자산으로 옵션의 가격이 이제 변동이 생기는 건데 그 변동이 커져요. 많이 커지는데 이게 지금 최저점을 간다라는 거는 지금 미국의 어떤 정치 리스크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안정적일 수 있다. 시장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가 2분기 혹은 3분기 때 실적이 상승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기사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 동일시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르면 국내 시장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르는 거, 안정적인 거, 혹시 횡보, 이런 구간과 국내 증시는 크게 무관할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거는 미국 시장이 하락일 때는 국내 시장은 또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어, 매일 아침마다 미국 시장의 나스닥, 다우가 뭐 얼마씩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다거나 하락의 징조가 보일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상승 혹은 횡보하고 있다, 안정적이다라는 걸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배팅하는 거는 좀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서두가 길었죠?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을 좀 단축해서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일단 최고의 주식들에 보면 전기차들이었어요, 다. 이게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올랐죠? 전기차들. 그렇죠.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3% 정도 올랐어요. 13. 일진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후성, LNF, 상하프론테크, 사막콘덴서, 이런 것들이 오늘 코스닥에서는 거의 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합쳐서 아마 얘네들이 상승폭이 가장 컸던 하루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한 186% 정도. 이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0% 정도 올랐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들도 잠시만요. 사람들도 아마 한 47%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들어가도 그 정도 올랐어요. 근데 요때 들어간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두 번의 물량을 줄이긴 했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죠? 보면은 일진 볼게요. 일진도 두 번의 물량을, 그죠? 일진 같은 경우는 물량에 지금 25%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물량의 50%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렇죠? 특히 얘도 LNF 같은 경우도 한 50% 정도 물량 남아있고, 거의 다 지금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단계는. 2차 전지 쪽은 이익 실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시세 마지막에 정말 강한 시세였다면 보통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 때가 많냐면, 쭉 이렇게 가다가 일정 부분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갈 때 보통 쭉 가고 한번 눌리고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서 고점을 치고 이제 하락하거든요. 근데 보통 지금 전기차들 관련해서는 이 언저리까지 다 왔다라는 거고요. 보통 마지막 이 구간이, 저는 이제 마지막 랠리 혹은 이 마지막 랠리라고 보는데, 보통 이 구간 때 보통 주가의 2배 이상이 올라요. 그러고 나서는 한 2, 3년 이제 횡보 혹은 뭐 하락 추세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거의 마지막 랠리 이 라인대에서 해가지고 벌써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는 한 3만원대가 아마 목표가 아닐까 싶고, 에코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막판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거의 다 목표가는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이 방송을 보더라도 추격 매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격 매수 하면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애들은 보통 하루의 급락이 한 달의 수익을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보유한 사람들, 물량 20% 혹은 50% 정도 남은 사람들이 물량을 줄여 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좀 올랐던 거 중에 이제 뉴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23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인 거죠. 미국 현지 시간. 뉴욕타임즈에서, 그죠? 이제 흔히 유명한 폴크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BMW, 뭐 다임러, 뭐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그 얘네들 다 독일이잖아요.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디젤차 배출가스 처리 관련해서 20여 제 발음이 안 되네. 20여 년간 담합을 했다라는 어떤 폭로성 기사가 나왔거든요. 담합.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어떤 이런 스캔들이 제기돼서 EU가 EU 집행위가 이제 조사를 나섰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최고 자동차 국가가 이제 독일이었잖아요. 그죠? 독일이었는데 독일에서의 디젤차가 무너진다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꽤 커요. 아, 이제 정말 시장이 바뀔 수 있겠구나. 어느 쪽으로 갈 수 있겠냐. 전기차 쪽으로 정말 갈 수 있는 어떤 큰 사건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전기차의 최대 생산국이 어딜까요? 전기차 최대 생산국. 그렇죠?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중국이에요, 현재 중국. 왜 그러냐면 이런 내연기관 관련한 기술이 중국과 얘네 독일 이런 선진국들과 10여 년 이상 차이가 나서 중국은 포기했어요. 내연기관에서 어떤 시장 점유는. 그래서 일찌감치 전기차로 먼저 달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배출가스 파문이 어떤 아마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디젤차 관련한 배출가스 파문이 아마 이쪽 시장이 아마 퇴장이 되는 시장에서 이제 아마 서서히 퇴장이 되는 어떤 큰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마 그래서 전기차 관련한 어떤 지금 주가 상승이 큰 것 같아요. 더욱더. 그렇죠? 생각해 보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성장성은 인정하거든요. 성장성은. 하지만 이걸로 진짜 돈을 버느냐? 그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아요. 특히 뭐 LG화학도 그래요. LG화학에서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겨우 이제 적자를 면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어떤 미래 성장성, 어떤 새로운, 흔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뉴거든요.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기술, 어떤 새로운 경영진, 어떤 새로운 뭐 사업,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회사가 과거 2, 3년 정도의 순이익이 잘 났던 훌륭한 회사라면 이런 유가 들어가면 주가는 레벨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최고의 종목이지만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거고 이익 실현의 단계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산통을 깨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일찍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익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가장 좀 확실하게 일단 지켜나가는 거는 이익 보전 2차 전지로 150% 정도 수익 냈으면 이제는 확정 지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이익을 확정 지어도. 그리고 이익을 확정 짓고 나중에 또 좋은 타이밍이 오면 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요거 시작하면, 그리고 오늘 이제 추가 매수했던 것들을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오늘 추가 매수했던 종목은 지스마트 글로벌, CJ제일제당, 동아지질. 요건데, 이게, 일단 지스마트 글로벌에 대한 회사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번 제가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홈페이지 처음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지금 건물 외벽이죠. 건물 외벽에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좀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LED예요. LED.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 이런 것들을 이제 건물 외벽 등에 설치해서 어떤 시각적인 흥미도 유도하고 거기다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해외여행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여기 한국 코엑스에다가 코엑스 쪽에다가 잠시만요. 이 회사가 뭘 만드는지 아시겠죠, 이제? 지스마트 글로벌. 얘네가 지금 최근에 뉴스가 나왔던 거는 뭐냐면, 코엑스 동문 쪽에 설치되는 스마트 클래스 컨텐츠 광고 운영권을 확보하게,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명소화, 뭐 예술작품, 뭐 이런 컨텐츠들을 아마 이제 넣을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또 하나는 중국 쪽에서 보면 꽤 대규모의 수주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그렇죠? 홍콩, 일본 이런 쪽에서도 이제 제품 유통 판매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한 로열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로열티. 이번 연도에도 이 로열티로만 매출에서 100억 이상이 로열티로 잡혔거든요. 근데 이 로열티는 이런 로열티들이 상당히 현금흐름화 하는데 아주 좋죠. 100%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얘네들의 실적도 상당히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 실적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일단 선을 그어볼게요. 이쪽 잠시만요. (15년) (16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실적 플러스 ROE의 중요성을 꼭 봐라라는 거예요. 실적과 ROE는 어떤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주가가 앞으로 당연히 뭐 조정과 횡보 어떤 뭐 등락을 거듭하며 가겠지만 이게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차트는 어떤 안경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이 아주 나쁘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 나쁜 사람이라도 안경을 쓴 사람이라도 안경 벗고 뭐 걸어 다니거나 아침에 세수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나침판은 반드시 챙겨야겠죠. 나침판을 챙기고 그 다음에 길을 가면서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 지름길이 어딘지 이런 것들은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침판은 실적 거기다가 추가로 ROE 정도까지 보면 좋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주간 차트가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걸 한번 제가 적용을 하면 12년, 13, 14, 15, 16, 17. 그러니까 여기가 13년도예요. 13, 14, 15, 16, 17. 여기서 제가 한번 실적을 그대로 가볼게요. 대입해 볼게요. 실적으로 얘네들이 진짜로 나침판 역할을 했는지, 주가가 보면 얘네들의 실적이 지금 13년도부터 제가 했죠. 13년도의 실적이 어땠냐면 순이익 마이너스 52억이었어요. 그쵸. 근데 14년도에 12억으로 흑자 전환을 합니다. 잘 보세요. 주가와 실적이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그리고 2015년도에 102억 순이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133억. 2017년도에 순이익이 219억.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이걸로 보면 어떤가요? 실적이 흑자 전환이었을 때 바닥에 있다가 돌아 나간다라는 어떤 성장성들이 이제 나오니까 실적이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여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횡보를 하고 갑자기 급락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ROE를 한번 여기다가 한번 더 합성을 해볼게요. ROE를 합성해 보면 ROE 같은 경우에는 13년도에 보면 13년도에 ROE가 마이너스 29예요. 이거 사실 볼 의미가 없죠. 그리고 14년도에 ROE는 6, 23. ROE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17로 빠집니다. ROE가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얼마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ROE라는 거는 순이익과 자기 자본 대비한 순이익을 말하는 건데요.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순이익이 증가를 하더라도 ROE는 감소될 수 있어요. 이 말을 설명드리면 순이익이 가속화될 때 ROE가 올라요. 그러니까 매년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벌면 ROE는 유지가 되는 거고 100억, 250억, 500억, 1300억 이렇게 순이익이 증가하면 이 가속도로 인해 ROE가 증가하거든요. 이럴 때 실적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여요. 주가가. 이 ROE로 보면 ROE가 바닥에서 6으로 뛸 때 여기서 훅 올라가죠. 이 수치가 꽤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ROE가 6에서 23으로 가니까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죠. 근데 순이익 자체는 늘었지만 ROE가 빠지니까 이 회사 성장이 둔화되나라는 어떤 이슈 때문에 횡보를 보입니다. 횡보. 이 구간에서 사실 많이 물리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ROE가 그럼 횡보 이후에 확 급락까지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는 이런 실적이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순이익이 늘었다고 방송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이 ROE가 감소가 되면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구간일 수 있거든요. 이번 연도의 ROE는 22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23 정도라고 하면 17에서 23으로 ROE가 꽤 많은 수치가 올라가죠. 아마 이렇게 반등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추세가 살아서 다시 한번 길게 갈지 어느 정도 한 30에서 50% 정도 수익만 내고 나올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추세는 잡혔다. 일단은 좀 횡보를 보일 수는 있지만 간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만약에 그래도 이렇게 보여지는 이렇게 어떤 머물러 있는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그건 도망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많이 뚫고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수익이 꽤 커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초록색 선이 개인들의 물량인데 이 물량이 이렇게 죽어야 돼요. 더 이상 개인이 사면 안 돼요.
그러면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개인이 계속 산다는 건 그 물량은 기관과 외인이 판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의 물량이 빠지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주가를 볼 때는 아까 같이 실적과 어떤 ROE 거기에다가 이런 수급 이런 것들이 큰 나침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차트는 제일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차트는. 그죠? 그것도 일간 차트보다 사실은 주간 차트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도 오늘 신규 매수를 한 자리였거든요. 오늘 요렇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동시에 매수를 한 자리. 그렇죠? 어떤 요런 어떤 박스권을 뚫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좀 용기 있게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CJ제일제당 두 번째 추가 매수했던 CJ제일제당도 이게 조금 어지럽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가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세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고, 일단 이 회사 CJ제일제당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없을 거고, 이 회사는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해요.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ROE도 꾸준히 증가하는데 그 폭이 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성장에서 어떤 마무리 단계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추세를 만들다가도 내려오고 가다가도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고점 저점 매도하는 패턴들이 많았어요. 이런 종목은. 그죠? 많았었고, 근데 얘네들이 지금은 어떤 좀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매수를 했냐면,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무조건 매출, 뭐 영업이익 이런 실적들은 무조건 좋습니다.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아요. 얘네들이 보통 하는 일들이 네 가지 사업 부분이 있어요. 가공식품 다 아는 거, 조미료, 뭐 햇반, 가정 간편식들. 그러니까 요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가정 간편식, 얘네들의 그 제품 매출 기여도가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높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일단 이거 말씀드리기 이전에 일단은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 그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제 얘네들이 타격을 좀 입었어요. 수익성이 많이 빠졌었는데, 이게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회복되고 있고, 세 번째는 바이오 쪽도 있죠. 그러니까 사료 첨가제, 뭐 식품 첨가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이제 이런 것들의 손익분기점 수준의 그 수익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라는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얘네가 제가 좋아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U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U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뭐 실적도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어떤 새로운 아이템도 될 수 있고, 어떤 새로운 경영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신경영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U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U가 뭐냐면 사료, 거기다가 이제 축산까지 해서 수직 계열화를 이제 장기적인 손익 안정성 측면에서 수직 계열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현재. 아마 그래서 요런 것들이 얘네들의 주가를 좀 레벨업 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흔히 성장이 이제 거의 완성이 끝나고 이제 완성된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그냥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회사들은 추세가 이렇게 계속 가지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매수해서 적당히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에 특히 이렇게 이런 회사들은 뭐냐면 어떤 매출과 어떤 수요와 공급이 일정한 어떤 좀 통계가 좀 잘 맞아요. 통계가. 그래서 얘네들의 특히 이제 이런 애들로 뭐 PER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할 때 좀 잘 맞아요. 이런 회사는. 하지만 성장주들은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PER 같은 게. ROE가 더 강하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CJ 제일대당이 의외로 단타가 많아요. 사실은. 마치 이름이 좋아서 같이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회사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는 의외로 수익을 못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배당도 높지도 않아요. 0.7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생각에 좀 사고가 좀 변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는 한 번 잡으면 뭐 몇 년 가야 돼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 몇 년 가면 뭐 합니까? 몇 년 동안 평균인데. 그죠? 근데 일단은 얘네들의 어떤 가치를 좀 보면 얘네들의 예상 2017년 예상 PER이 15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동종업계 쪽은 PER이 18배 정도 돼요. 18배, 18배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고는 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얘네 회사에서의 역사적 밴드 하단이에요. 지금 PER이. 역사적 밴드 이렇게 보통 밴드를 이렇게 그리면 밴드가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거의 역사적 하단에 와 있어요. 더 이상 나갈 데는 없다. 하락할 건 없다. 왜냐면 실적은 좋아지고 어떤 유도 생겼고 그런데 주가는 따라가지 못한다. 주가가 낮게 깔려 있다. 이런 거를 저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적이 미반영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 말은 시장에서 어떤 트렌드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바뀔 때 얘네들은 꾸준하게 조금 그 가치를 찾아갈 경향이 높습니다. 가치를. 그래서 하지만 이거 역시도 뭐 근거를 조금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 예측일 뿐일 수도 있어요. 예측일 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오늘 아주 강하게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요것들이 만약에 추세를 기분 좋게 이렇게 잡아준다면 이 언저리에서 매도를 다 할 겁니다. 이 구간이 사실 크진 않아요. 이 구간이 수익으로 보면 한번 과거 걸로 한번 따져보면 과거 걸로 뭐 이 언저리에서 이렇게 수익이 나도 한 10% 정도도 수익이 날까 말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10%라는 수익도 굉장한 수익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적으로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매수를 했고 일단은 장기 보유하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아지질 하면 어떤 회사일까요?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매수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회사 사이트를 보면 됩니다. 제 회사 사이트 메인 페이지 딱 열면 이게 나와요. 그죠? 지하철 공사 하죠. 어떤 그죠? 철도 건설, 노반 시설 이걸 쉴드 터널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죠? 어떤 무슨 조형물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어떤 조형물을 세울 때 어떤 이런 연약한 집안에 그 집안을 강하게 만들어서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공사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 회사는 이런 것들이 메인인 거예요. 메인들 사업 분야.
터널. 특히 이쪽이 최고거든요. 이쪽이. 그쵸? 지하철 공사들. 이 회사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회사는 벌써 두 번의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큰 상승. 한 번, 두 번.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매수한 구간이 마지막 큰 상승이 한번 나올 자리인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회사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하 전문입니다. 지하 전문 특수건설사예요. 특수건설사. 그러니까 이게 지질 관련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1위예요. 1위 특수건설사.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저는 어떤 경제적 해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뭐 어떤 산업의 어떤 그 장벽이 높다든지 어떤 1위 경제적 해자가 있는 이런 기업들이 사실 안전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어떤 구멍을 파는 쉴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기계식 터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면 이게 거의 독점적이에요. 독점적인 수준이에요. 터널 공사, 뭐 지방 공사 포함해서도 그리고 이제 지하철 9호선 그리고 원주에서 강릉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원주에서 강릉도로 그게 7.8m의 그 구멍, 그죠?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의 그 큰 그 대형 대구경이라고 하죠. 이걸 구멍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대구경.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해봤던 건 얘네 동안 지질이 유일해요. 유일하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이 메인이 되죠. 인프라 사이클에서 큰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특히 이제 싱가포르, 홍콩에서는 뭐가 좀 중요하냐면 얘네가 어떤 사업의 수주를 할 때 투명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쪽 나라는 투명성. 거기에 기술력을 봐요. 기술력은 당연한 거고 투명성까지 있는 곳에 수주를 하는데 거의 다 지금 동아지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회사가 시가총액이 1600억 밖에 안 돼요. 이런 독점적인 회사가.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 뉴스에도 보면 공시에도 보면 벌써 중국과 400억 수주도 또 나왔어요. 시가총액이 1600억 밖에 안 돼요. 근데 얘네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번 제가 또 그려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15년 16년 여기 17년 이쪽이니까 2014년 15년 16년 여기가 지금 17년인 거예요. 근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일단 있는 그대로의 실적은 14년도부터 하면 42억 순이익 42억 났던 회사, 그죠? 15년도에 45억 나왔던 회사예요. 이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 당시 때가 왜 그랬냐면 토목공사들이 많았어요. 규모가 작은. 그래서 이익이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바꾼 거죠. 사업을 새롭게. 그러면서 2016년도에 새롭게 바꾼 게 아니라 좀 더 집중한 거예요. 이런 토목공사 대신에 이런 터널 쪽으로. 그래서 2016년도에 114억의 순이익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죠. 거기 2017년도 올해는 212억의 순이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 번 더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근데 2018년도에는 200억대 중반 정도인데
지금 200억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장세가 껑충 뛰었던 게 성장세가 살짝만 뛰면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매수 자리가 마지막일 거고, 뭐 한 2, 3개월 지속이 된다면 수익은 30%, 50% 나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추가 매수나 이런 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구간인 거예요. 트레이딩 구간. 제가 가장 좋아하는 ROE를 한번 보겠습니다. ROE 어떤가요? 이게 지금 보면 14년도부터 제가 했죠. ROE가 3. 그죠. 그 다음에 또 3이 나와요. ROE가 이렇게 유지되면 순이익은 늘어도 ROE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럼 주가는 안 가요. 근데 16년도에 ROE가 7.9, 약 8로 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레벨업 되죠. 근데 2017년도에 예상 ROE는 11. 제가 좋아하는 ROE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갈 때 레벨업이 강하게 되고 안정적으로 가요. 추세가 꽤 오래 형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를 들었고, 이 회사는 만약에 저희가 오늘 매수한 타이밍이 적절해서, 그죠? 적절해서 오늘 1차 매수를 한 거잖아요. 1차 매수를 했는데 이 타이밍이 정말 적절해서 꾸준히 상승해서 목표 수익률 한 20% 정도에 도달하면 이익 실현해도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수익도 원할 수 있지만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마지막 파동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기간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요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는 외국인이었거든요. 외국인이었었고, 이 하락 있을 동안에 외국인이 팔았냐? 그게 아니에요. 팔지 않았어요. 그대로 갖고 있고, 오늘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하락을 조정으로 본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은. 조정이 아니었다면 뭐 팔았겠죠. 근데 그 양이 유지되고 있어요. 기관 외인 다. 이 구간에 다 샀던 외국인 기관이 이 조정을 다 참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 때 거꾸로 개인들의 요 추세를 보시면 개인들은 이 본격적 상승이 있고 나서부터 계속 팔았죠. 그러니까 요렇게 판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요번에 상승해서 아마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타이밍이 맞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그쵸?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일단은 어떤 실적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실적의 모멘텀, 거기다가 이야기, 어떤 스토리까지. 그게 어떤 새로운 스토리면 더욱 좋고, 거기에다가 수급이 붙어주는, 그쵸? 거기에 차트 모양까지 안정적이다라면 매수하는 거예요.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그죠? 매수하는 거고, 그래서 분할 매수를 더욱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하다라고 판단했지만 그래도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내리고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만약에 내일 당연히 오늘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뭐 이렇게 좀 하락하는 구간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하락하는 구간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보유하는 거고, 그리고 분할로 계속 매수로 들어갈 거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오늘 첫 번째 매수가 들어갔고 또 계속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요 정도 하고, 오늘 간단하게 좀 이름만 불러드리고 끝내면 오늘 추가 매수했던 것들이죠. 자리만 한번 볼게요. 자리. 고려 아연. 오늘 기간에 강한 매수가 있었고, 오늘 이 조정을 보이던 어떤 50일 이평선을 좀 회복하는 이런 모습에서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했고, 현대미포조선,
어, 오늘도 어제 이후에 2차 추가 매수 LG 하우시스 그 신규 매수한 이후에 좀 하락세가 깊었죠. 잠시만요. 하락세가 좀 깊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선을 깨지 않는 이상 조금 더 분할 매수해서 나가보자라는 식이었고, FNF도, 오늘 FNF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급은 강하진 않았지만, 오늘도 추가 매수할 자리, 나쁘지 않은 자리였고, 인바디는 이제 마지막 추가 매수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벌써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매수했잖아요. 오늘까지 해서 이 전고점을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신고가를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기서 한 앞으로 한 뭐 일주라든지 이 안에 아마 신고점을 갱신할 걸로 보이는데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안 합니다. 이제 5번의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매수 안 하고 일단 수익을 좀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레저. 참 좋은 레저도 오늘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을 좀 잡아 올려주는 건데 아마 내일도 아마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음봉 자리들을 조금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느낌의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하락을 조금 예상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좀 표현했거든요. 하나케미칼, 이오테크닉스, ISC, 현대미포조선, 네오팜, 인베니아, 얘네가 아니고, 얘는 최근 매수했던 애들. 최근 매수했던 애들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보면은,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방송한 지 신규 매수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에요. 지금 추가 매수하는 구간이고 아직은 다 바닥 저점에 있는 애들.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바닥 저점에서 지금 조금 상승한 모습. ISC도 ISC는 좀 추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죠. 현대미포조선 이것도 아마 내일은 조금 상승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 네오팜 네오팜도 여기서 이제 횡보 장세를 좀 보여야죠. 왜냐면 이런 물량 소화가 좀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인베니아도 방송 이후에 오늘 좀 윗꼬리를 많이 잡았어요. 그죠? 하지만 이 윗꼬리는 개인의 윗꼬리가 많았었고 기관은 강하게 매수한 종목이고, 진성TC 역시도 오늘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 어제 매수했었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직은 어떤 뭐 추세라든지 뭐가 없으니까 일단 그냥 추가 매수 나오면 조금 더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시장은 이걸로 일단 마무리하고요. 다시 마지막 정리하면 오뚜기 이런 감성 뉴스와 주가는 좀 별개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세계의 미국 시장이 안정화돼서 국내에는 어떤 악재가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호재가 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전기차들은 추격 매수하지 말자. 신규 매수했던 종목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추가 매수했던 종목 고려아연 요런 거 최근에 매수했던 거 그래서 쭉 했었고, 최근에 시장이 좋습니다. 좋다. 지금 아니면 언제 매수합니까? 그죠?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이 고점이다 고점이다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다 고점이라고 했었고, 코스피 2000 돌파했을 때도 고점이었고 고점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다 개인들만 다 팔았어요. 지금 이 위로 2400까지 가는 동안 2500 가까이 오는 동안 개인의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유지되고 상승하고 있을 때 매수
좋은 종목은 매수해도 좋다 이겁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